네, 아까도 복권 사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00여 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을 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됐죠.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 발언 어느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계시나요? 공감하기 어렵다가 방점이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의미를 두는데 저는 무의미한 말이라고 봐요. 더 언급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복권됐고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잖아요. 결정되기 전에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정된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뭐 현수막을 걸든 뭐든 아무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미숙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이 사면복권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달 전부터 들어와요. 들어와서 용산 또 여권이 계속 협의하면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8월 초에 용산 쪽으로부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얘기를 의견이 어떠냐 들었다고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그죠? 당정 간의 소통이 전혀 없는 거니까 알았는데 그럼 그때 물밑으로 왜 활발히 얘기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뒤에 사실상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갔을 때는 결정이 거의 된 거거든요. 그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윤한 갈등의 모습을 재현하는지. 예를 들어서 득은 있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 그리고 한때 있었던 혹시 좌파하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반대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대선 주자 중엔 한 명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견제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숙하게 했다. 물밑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건 좋은데,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됐다면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그래서 당내 많은 의원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건 좀 미숙했다라고 봅니다. 저도 당연히 방점은 공감하기 어렵다에 찍혀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잘한 일이냐라는 데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지금 복권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데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 공감하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그 2022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인데 당시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년에 딱 새해가 되자마자 박근혜 사면 카드를 꺼내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그 공을 이제 던지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죠. 네, 기자들이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대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건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내가 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이른바 촛불 정부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촛불 정부의 자기 모순처럼 돼버릴 거니까요. 뭐 임기가 그렇게 많이 지난 때도 아니었고요. 아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사면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은 이낙연 대표한테 다 향하게 됩니다. 어대낙이라고 불렸던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 기점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당시 그때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바로 지금 거래도 좀 지켜봤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두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는 맞거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자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러면 차별화를 하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가진 정치적 에너지가 조금씩 소모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요 사면이라는 카드, 그러니까 결과를 바꿀 수 없는 내용,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는 정치적 에너지 일부를 여기다 쓸 필요는 있었냐에 대한 의문은 저는 당연히 남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막 정치부장을 그만뒀을 때예요. 네. 그때 겨울에 원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꽤 있었어요. 그거를 총대를 누가 매냐? 이낙연 당시 총리 물러나자마자 이제 민주당 대표에 나가게 되고 당시 가장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죠. 네. 총대를 매기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청와대 요직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그런데 정치가 중요하다는 게 제가 왜 그때 느꼈냐면 사실 몇몇 알고 민주당 꽤 많이 몇몇 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갑자기 사면론을 툭 꺼내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때 논의됐던 것 자체가 사실은 야권 분열책이 맞아요.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 때 야권 분열책.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여당일 그렇죠. 때 야권 분열책이 맞는데 툭 던져놓으면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따로 모일 거다. 이런 게 이제 맞는데 그러면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이낙연 대표가 했었어야 돼요. 몇몇 당내 스피커 의원들에게 사실은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거 하면 도와줘. 우리 어쩔 수 없는 결정이야 라고 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연합뉴스 인터뷰가 월요일 날 공개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뭐였냐면 이게 뭐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 단톡방에서 조용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누가 좀 깃발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말 많은 이른바 스피커 화력 있는 분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뭔 뜻인지를 원래 몰라서. 첫 댓글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만약 그때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해놨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이건 아니지라는 게 무게를 실으면서 당시 이낙연 대표가 그것 때문에 뭐 촛불혁명의 뜻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대선 주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이낙연 대표가 저는 그때 정치를 조금만 잘했으면 유력 대선 주자의 길에 계속 갔을 텐데 그게 아쉬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미숙하다고 제가 표현한 게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뭐 존중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 말은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많을 거다. 이게 물론 당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걸 반영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라고 불리는 그 갈등은 여전히 당내에서 불씨가 살아 있죠. 그러니까 불이 커지느냐, 조금 소강 상태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제 사퇴하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휴가를 통영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그것도 약간의 앙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앙금술을 좀 주고받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윤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 이제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 불씨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과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당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성공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차별화. 때로는 세게 부딪히고 이제 그것이 이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라고 하면 이 윤한 갈등을 얼만큼 현명하게 다스리냐가 결국 대통령으로 가는 어떤 동력이 될 거라서 뭐 약간의 이런 앙금들은 앞으로도 많이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당을 분열시키고 뭐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는 정도까지만 가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건전한 긴장관계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지적되었던 거는 너무 대통령 말만 듣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때 있어서 저만 해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데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하면은 그전 같았으면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이거는 좀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균형 있는 긴장 관계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김재섭 의원의 그런 말씀에 동의해요. 그건 이견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단 한동훈 대표가 물론 윤한 갈등에서 대통령과 대척점이 있다고 이미 규정돼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대통령 말에 대놓고 반기를 듬으로써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스킬이 좋다면 그냥 공감한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요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정답을 안 한 걸 보면
한동훈 대표도 열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권 내에서도 아니 김 전 지사 너무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번 상황으로서 약간 한 대표가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야권 분열형 카드였는데 여권의 분열을 좀 보여주고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인사로 몸집을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최근 이상의 파라는 홍준표 시장 덕이다라고 보거든요. 정치가 약간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인생이나 정치다 복잡계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함으로써 김경수 지사의 그냥 저의 가상 모델로 야권 내 지지율이 예를 들어 3%였다면 지금 한 7, 8%로 키워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고맙다고 뭐 꽃이라도 하나 보내든지 떡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 그 원래 복권의 의미를 달성하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야권 분열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견제구로서 복권을 했다 하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여권의 분열이 약간 됐다가 결국에는 다시 김경수 지사를 키워주는 결과가 됨으로써 야권의 분열이 될 가능성을 만든 거니까 뭐 돌고 돌아 목적 달성은 됐네요. 저도 그건 좀 동의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야말로 약속 대련인가? 김경수 지사의 덩치를 키워주기 위한 라는 생각이 잠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대권 주자로서 김경수 지사는 부담스럽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보수 정권 재창출에 어떻게 하면 부담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김경수 지사를 왜 윤석열 대통령은 복권시켜줬을까?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의 결론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한동훈 대표가 저희 아주 간단하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만약에 이겨서 대통령 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쪽 손을 들까? 좀 더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와 김경수 지사 둘 중 누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싫어할까?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워낙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이번 사면에 여권 인사들이 이제 사면 복권 낸 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근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이 됐거든요. 뭐 처벌이 이끌어졌는데 또 다시 사면 복권해 주는 이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검찰의 기소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요. 기소되고 그러지만 그냥 검사할 때 막 잡아놓고 그다음에 힘쓸 때 그때는 좀 내가 심했어. 다 풀어주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받았고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것들을 보면 검찰이 법대로다 그러면서 그냥 압수수색하고 영장 막 청구하고 막 기소하고 그러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방어하는 사람은 무죄가 나더라도 변호사를 써서 계속 시달려야 되거든요. 뭐 물론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검찰은 아니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철저히 파보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검찰의 기소권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나 봐도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절제되면서 행해지는데 너무 막 행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 사면권도 대통령의 고유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막 행해지고 있다. 이게 뭐냐. 막 잡아들이고 막 풀어주고 있고 마음대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지금 특정인에 대한 뭐 사면 복권 얘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면 복권을 할 때는 여야의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런 말 표현은 좀 뭐 적절하지 않겠지만 급을 맞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급 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하면 야당에도 그 정도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하고 이런 이제 관행들이 있었는데 사실 김경수 지사라고 한다 그러면 야권 내에서는 이제 거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뭐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뭐 여기서 제가 뭐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사면 복권은 원래 이제 절대군주가 행했던 은사권이 현대 정치에 약간 이제 흔적처럼 남아 있는 건데 이게 무조건 다
사면 복권을 해준다고 국민 통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닉슨 게이트,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해요. 제럴드 포드가 승계를 하는데 당시 이제 닉슨이 공화당 내에서 워낙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면을 해줘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무분별한 사면을 하면서 오히려 포드가 입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면 복권을 했을 때 달성하고 싶었던 정치적 목적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게 된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면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굉장히 잘 따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대로 뭐 반성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사면 복권에는 조건이 없어요. 가석방처럼 대통령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과 나머지 이제 여권 내 인물들에 대한 복권에 세심함이 적었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반대했던 주장의 논리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한 사람이 정치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지 않는데도 이런 조건문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정치에 복귀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다른데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 박 전 대통령만 해도 대구 사저까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정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석문을 좀 뒤에 붙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돼서 풀어져 있는 사람은 예방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 대표격인 한동훈 대표 가서 국정 현안에 조언 듣고 따뜻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물론 지난번 사면할 때도 그렇고 반성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왜 의견이 다른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법치가 무너졌다고 했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한번 뵙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엘리트의 기본 조건은 일관된 논리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관된 논리가 지금 그분에서는 깨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은 왜 그러냐?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SNS에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 무엇인지 잘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전 대표도 이제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김 전 지사 2기 지도부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고려할 것 뭐 이런 얘기했던데 좀 억지스러워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민주당이 이제 그 가운데서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위협이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애써 우리는 하나야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이재명 체제에 최고위에 들어오면 이거는 김경수 지사를 사실 저는 모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체제 밑에서 말하자면 대표 밑에 최고위원 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건데 이게 과도하게 우리는 분열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장경태 의원이 오버하는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네. 장경태 최고위원한테 안 받더라고요. 종종 받는데 아니 거의 높은 확률로 받는데 이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좀 이따가 저 뉴스에 좀 출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사실 괜찮은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8월 18일 끝나고 김경수 지사는 연말께나 오겠다고 했거든요. 전 연말께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빨리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뭐 해외 주재 지명직 최고위원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 초반에 나왔던 김경수 지사 복권에게 나왔던 친명계의 메시지가 떨떠름 이거였거든요. 우리를 흔들려는 것 아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표출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같이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실제 뭐 실현 가능성은 적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실제 한다고 해도 뭐 김경수 지사가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저도 친명입니다.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 원장 유희동 전 의원 내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신희진 전 의원을 내정했어요. 오늘 오후에 비공개 그 최고위원 회의 열고 의결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여연 원장 누가 될지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혁적인 성향도 강하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 연구원 잘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한동훈 지도체제 내에서 유희동 의원이 마지막 카드로서 그 여의도 연구원장에 딱 임명이 된 걸 보고 한동훈 대표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희동 의원은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책위의장을 하게 된 것이 유희동 의원이 그 전에 이미 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임을 그냥 하라고 해서 이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총선을 같이 치르고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임명을 좀 한 거면 저는 확실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도 체제에 뭔가 그립을 좀 강하게 잡겠다. 그리고 개혁을 좀 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저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가 갈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당내 기구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이었어요. 뭐 어디는 여론조사를 했다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뭐 전략도 부재했고 막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 전부터 여의도 연구원 뭐 캐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저는 그 유희동 의원을 딱 내정하는 요 모양을 보고 그래도 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동시에 한동훈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일각에서 주장이 사실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 공천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이라면 뭐 조직 강화나 이런 것들 각 당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들의 주장인데 뭐 손을 좀 탄다 거기가 그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손을 탄다라는 건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합리적인 인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보고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 앞서 복권 문제는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일단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든 많은 인사들을 안 치는 걸 보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름 합리적이고 뭐 뭐랄까요 중도적인 성향 이런 분들이 많이 임명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그분들 중에 뭐 일부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뭐 권력 따라 막 해바라기성으로 충성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은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재수 의원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섭외해서 영입해서 측근으로 최측근으로 모실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저 일단 도봉구에 충실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왜냐하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랑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제 관훈플로 토론에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그렇게 막 이견을 강하게 내세워서 각을 세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로서 이제 뭐 말하자면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당내 화평을 두루두루 잘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건데 추호 대표가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마찰음을 내고 이런 분은 아니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 체제 내에서도 잘 이렇게 화합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추경호 대표는 친윤이고 한동훈 대표 체제랑 갈등이 많을 거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추경호 대표 스타일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이 있더라도 그냥 약간의 마찰음 정도가 나는 정도지 이게 막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될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최혜병 특검, 최상병 특검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 얘기를 꺼냈잖아요. 먼저요. 이게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아까 우리가 뭐 사면복권 이야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던져놓은 얘기에서 꼭 마지막까지 그 본인의 입장을 확인을 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던졌고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데는 저는 그것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뱉은 말을 새삼스럽게 뭐 사정 변경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아닐 것 같고, 게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 최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이야기했던 게 공수처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나오는 뭐 공수처 수사 결과 얘기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인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은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뭐 본인 의지가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 뭐 똑똑하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말을 잘 바꾸진 않아요.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잘 바꾸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밀고 나가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바로 왜냐하면 대통령과 정말 그대로 대충돌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본인이 아직 생각하기에 국민의힘 원내 108명의 의원들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기도 무리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표현들이 한동훈 대표를 약간 도와줄 수는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보고하시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저는 원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제 뜻은 그게 아닌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건 대표님 뜻이고요. 저 원내대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시간을 끌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결정에 부셨으면 대통령과의 대충돌이냐 아니면 자기의 말을 시건 입장을 바꾸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 선택의 시간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약간 희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조금 한동훈 대표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라. 그게 이제 제가 늘 추천하는 겁니다.